저번에 코끝에 귀염골만 얹을 경우 귀염골을 여러 겹 쌓아 두껍게 만들어 넣어도 코끝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고 콧구멍이 납작해진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콧기둥을 지탱하고 있는 콧나기 연골 안쪽이 약하기 때문이랍니다. 귀염골이 코끝에 삽입되면 귀염골이 콧기둥의 연골을 내리 누르게 되어 코끝이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고 콧구멍만 납작해지죠. 그래서 비중격 연골 또는 늑연골을 콧기둥에 삽입하여 콧기둥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코끝을 더 확실하게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작고 낮은 코는 비중격 연골이 작고 약해서 코끝을 충분히 높이는 게 어렵습니다. 또 늑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늑연골을 채취하는 것을 꺼려하지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좀 더 쉽게 코끝을 세울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콧등에 삽입되는 보형물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보형물의 위와 아래쪽이 얇지요. 코를 이루는 연골과 뼈 위에 얹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각해 삽입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형물을 삽입하면 어떨까요? 아래쪽이 두꺼운 보형물. 이런 모양의 보형물이 삽입되어 제 역할을 하려면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보형물 아래쪽이 두껍기 때문에 보형물 아랫부분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콧나기 연골 안쪽 부분을 일부 제거합니다. 또 보형물 아랫부분의 폭을 적당히 줄입니다. 이제 보형물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보형물의 아랫부분을 양쪽 콧나기 연골 사이에 위치시키고 보형물과 연골을 실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한 콧나기 연골의 안쪽을 보형물이 떠받들게 됩니다. 그 자체로도 코끝이 높아지지요. 더욱이 이 상태에서 코끝에 3층 정도의 귀연골을 얹으면 콧기둥을 보형물이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귀연골의 두께만큼 코끝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콧구멍이 납작해지지도 않고요. 굳이 비중의 연골이나 늑연골을 사용하지 않고도 꽤 코를 높일 수 있지요. 보형물이 코끝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나요? 아닙니다. 보형물은 콧나기 연골 뒤에 있어요. 코끝 피부는 콧나기 연골과 귀연골이 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는 매우 안전합니다. 보형물이 콧나기 연골 뒤에 있기 때문에 피부 절개창과 보형물 사이 거리가 멀어 염증이 발생할 확률도 매우 적답니다. 전 이 방법을 통해 매우 많은 사람들의 코를 높여왔고 대부분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지요. 뿐만 아니라 조금 긴 보형물을 넣는다면 이 방법을 통해 콧나기 연골을 밀어 코를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끝을 많이 높여야 할 때와 코를 상당히 길게 만들 때에는 늑연골 등을 사용해야 하지요. 하지만 적당히 뚜렷한 변화를 만들기에는 이 방법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오늘은 보다 간단하게 코끝을 뚜렷하게 올리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다음에 또 유익한 수술 방법을 소개할게요.